이번 귀국은 제가 이제 나이가 경로부대를 받는 나이가 됐어요. 그 이제 이번에 귀국해가지고 뭐 저 기초연금 받는 거 신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는 시기 이때 되면은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요. 그 이제 그것도 받아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일부 했습니다만은 이 경로부대 되면 무료로 받는 이걸 두고 나머지는 치료를 했고, 이번에 가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저희들 목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목장이 앞으로 이제 건기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맞이하는 건기철 오기 전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교회들하고 나누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귀국 일정을 잡았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귀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영상에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후원교회가 아니고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관심 있게 신앙관에 같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근황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지금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분들은 여기다 댓글로 이 영상이 나가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장을 운영해 보면서 위탁했던 경험들 앞전 영상으로 쭉 이전에 나가서 소를 위탁하고 저 멀리 있는 가시 여기서부터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하루 일정 잡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교회에다가 소를 12마리 위탁시켜 보기도 했고, 또 여기서 한 2~3시간 걸리는데 우리 선생님도 소개해서 한 마을에 일반 가정에다가 소를 맡겨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지금 여기 우리 목장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보안센터에다가 염소도 많이 맡겨봤고, 이런 경험들을 또 해보고 나면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또 영상에서 알려졌고, 그 직영을 또 하도록 분위기가 맞춰진 것이 우리가 법인 이 염소를 나누어주고 이런 것도 만약시 그 정상적인 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체 등록증이 없는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또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소재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법인체 등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허가를 취득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죠. 그래서 이제 또 목장도 할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임대 목장이라도 소를 가축을 키우는 목장이 계획이 돼야 돼요.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 땅을 임대한 계약서가 첨부돼서 들어가야만이 허가가 나오는 과정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알아보고 있다가 우리한테 그 법인 설립에 대행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라피나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골 땅을 18헥타르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 위에다가 허가 서류가 들어가고 그 땅 위에다가 이제 목장 직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추진하면서 상당히 저도 기대가 컸었죠. 왜냐하면 이 사업체를 내기 시작할 때 저는 라오스에 대한 선교 사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기서
이 목장 축산업을 잘 운영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제가 2027년도 되면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서 여기 가까운 지역 가난한 농민들을 도와가면서 가축을 사육해 가지고 그 수가 불어나면 재정 확보를 해서 압록강, 두만강 쪽에다가 여기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장을 소 아니고 사냥 쪽으로 해서 목장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거죠. 그 기도는 제가 중국에서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감옥 속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도전받아서 시작했던 것으로 연관되어서 연결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와 와서 만들어진 거죠. 그 소를 이제 염소를 했다가 소로 교체되는 건 너무나 영상이 많이 나와서 뭐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 소로 교체해 놓은 건기철을 넘길 때 일부 이제 영상에서도 소개됐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 건기철은 다른 해에 비해서 건기철이 길었고 심각해서 우리 목장 마을 주변에도 소가 많이 죽었어요. 굶어서 죽은 거죠. 꼴이 없었어요. 수도 주변, 비엔티엔 주변에는 평야입니다. 평지거든요.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 주로 이제 다 농경지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인데 이 땅이 토질이 다 모래 토질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뭐 지질학 전공을 안 했으니까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 물이 빨리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메콩강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 자꾸 흘러나오면서 모래가 쌓여서 이 평지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땅이 지금 우리 목장 18헥타르 그 땅이 그런 위치입니다. 그게 원래는 논이었습니다. 그 이제 요 주변이 다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 건기철이 심각한 건기철이 있다 보니까 이 물하고 좀 거리가 먼, 강하고 거리가 먼 물줄기가 없는 그런 땅들은 그냥 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서 수분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생풀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겨우 이제 나무가 살아있거나 그 다음 풀이 좀 있는 것은 물이 있는 강변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 토질이 좀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데에서는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고, 물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토지 위에는 풀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적지 갈라져 버리고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들인데 그것은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들만, 아무튼 깊이 뿌리가 내려가는 것만 살고 얇게 내려가는 뿌리가 있는 나무나 풀은 거의 말라버려요. 겨울 되면 건기철에. 그 건기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건 이미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건기철을 지금 이 상태에서 맞이한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국을 서두르고 있고 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후원자들 함께하는 교회들만 위한 영상이 아니라 혹시 라오스에 이 목축업, 축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도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시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영상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 라오스의 사계절 따뜻하기는 따뜻합니다. 열대지방이라 따뜻한데 건기철에는 전혀 비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비가 없어서 평지에는
이제 목축업을 하실 때 참고하셔야 돼요. 평지로 조성되어 있는 땅은 목축업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 평지로 되어 있는 땅은 대부분이 이 물을 오래 머금지 않고 물이 빠져버리는 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건기철 비가 안 오게 되면은 그늘이 없어져요. 큰 나무라도 있고 밑에 조금 있으는지 모르지만 그런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서 태양빛에 의한 태양열에 의해서 마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그냥 열기를 품고 불덩어리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가 다 말라버립니다. 목축업을 이 소나 무슨 풀을 먹는 가축을 키우고 싶다면은 그런 축산을 하고 싶다면은 권해드리는데 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고산지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고산지대는 산이 높아서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뿌리에서 이미 물기를 머금고 있죠. 나무가. 그 물이 말입니다. 1년 내내 깊은 산에는 물이 쫄쫄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큰 나무의 그늘 밑에 그리고 또 물이 흐르니까 그 산 속에는 다 1년 내내 풀이 있어요. 그 산에다가 방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평지를 땅을 구해서 거기다가 저같이 풀을 심어 가지고 목축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도 한국에서 그 건기철을 지날 때는 내년에는 무조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내가 잔디를 키워보니까 1년 내내 물만 뿌리면은 잔디가 자라더라. 물이 없어서 죽는 거니까 물을 뿌리면은 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죠. 그래서 작년에 생각할 때 무조건 올해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겠다. 그 스프링쿨러를 무조건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비가 계속 오고 올해 또 비도 많이 온 셈이에요. 비가 계속 오면서 그 풀을 자라는 걸 보니까 똑같은 풀씨를 뿌렸는데 작년에보다 풀이 적게 자라요. 올해 풀씨를 다시 뿌린 데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유심히 보는데 작년하고는 틀린 거예요. 풀이 자라는 속도가. 그래서 이대로 소를 계속 두면은 풀이 자라기도 전에 다 뜯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직원을 시켜서 소를 바깥으로 내모기 시작했죠. 바깥에 울타리가 없는 넓은 지역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보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은 다 현지인들이고 또 책임자로 있는 계획행제는 현지 마을에서도 좀 힘을 쓰는 친구라 우리는 동네 소보다 한 2시간 앞에 나갑니다. 2시간 전에 방목장에 동네 딱 나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에는 다른 소가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 계획행제가 힘께나 서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나가서 꼴을 뜯기다가 오후 4시 되면 들어옵니다. 4시 되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장 안에서 이제 잠깐 한 30분, 20-30분 뜯으면 때가 불러요. 그 이제 소를 바깥으로 내몰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번 이제 풀이 보니까 어느 정도 자랐기에 오전에는 목장에서 뜯게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뜯으라 이렇게 이제 또 지시를 했어요. 그걸 이제 또 지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풀을 너무 빨리 뜯어요. 풀씨를 뿌려놓은 데가 거의 또 바닥에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풀씨를 뿌리는데 여기는 풀이 잘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여기는 풀이 맛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풀씨를 안 뿌린 정도의 면적이 더 남아있는 그쪽에 가서 자연산 풀을, 그것도 소가 먹거든요. 자연산 풀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초기 있잖아요. 제초기를 가지고 잔디 깎는
제초기를 가지고 쫙 깎아 놓은 것처럼 바짝 잘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소 한 50마리도 채 안 되는 소가 이 18헥탈 54,500평이니까 여기를 풀을 떴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냥 바짝 잘라버려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소를 바깥으로 내몰아라. 안에서는 들어올 때만 잠시 뜯게 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뜯게 하고 안에는 풀을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바깥에 풀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제가 안에는 못 뜯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요걸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걸 쭉 관찰하면서 보니까 소 한 마리가 꼴을 뜯는 면적을 제 나름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1헥탈 정도는 뜯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18헥탈이니까 우리 목장 안에는 소 18마리 정도가 맞다. 넉넉히 하고 좀 많이 잡아서 20마리가 캐파다. 더 이상은 들어와서 뜯는다면은 이건 풀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판단이 딱 섰어요. 그러고 이제 생각하건대 내가 올 겨울은 큰일 났다. 건기철이 오기 전에 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건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또 내가 판단한 게 돈이 있다고 그럼 건초를 사다 먹이지. 건초를 먹이서는 또 안 되는 걸 작년에 경험했어요. 건초를 먹이니까 배에 가스가 차고 또 그 소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영양분이 없어서 말라 죽는 경우가 있었고, 동네 소들은 우리는 집단에다도 먹여서 그렇게 됐지만 동네 소들은 아예 먹을 게 제대로 없어서 들판에 많이 죽었던 것을 우리 아이들이 내한테 보고를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된 게,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18헥탈 안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요즘 매일 밤에 비가 와요. 낮에도 오고. 안 온 날, 그 우수기 지금까지 쭉 5월달 이후에 6월달 초 들어서면서 우수기 돼가지고 쫙 나오는 동안에 하루에 비가 안 온 날이 며칠 안 되고, 며칠 손에 5손가락 안에 꼽기도 어려워요. 매일 비가 왔단 말입니다. 밤에 안 오면 새벽에 오고, 새벽에 안 오면 낮에 오고, 뭐 어제도 하루에 몇 분씩 오고, 이런 식으로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그냥 또랑물이 나가고 막 침수가 되고, 지금도 우린 침수대가 있어요. 계속 풀씨를 뿌려놓은데도 침수가 돼서 풀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사가서 물에 녹아서 죽어버리고. 자, 이런 엄청난 물을 겨울 건기철에 어떻게 스프링클러로 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 몇 메타의 샘을 세 군데를 파놨지만 그런 엄청난 하늘에서 지금 우수기 때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프링클러를 18헥타를 온 전신이 다 깔아놓고 물을 뿌린다고 해도 그런 물량이 없어서 돈이 있어가지고 전기세 떼면서 막 해도 안 된다 라는 답이 나와요. 풀은 자라지만은 풀을 뜯어버리는 소가 한 마리에 1헥탈 정도가 맞는데 우리 소가 지금 50마리 가까우니까 이거 맨날 풀을 건기철에 물을 뿌려놔도 안 된다는 답이 선 거예요. 그래서 비상대책, 이 소를 이대로 가지고 있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올겨울에 견디기 어렵다 판단을 쓰는 거예요. 야, 앞으로 여기서 목장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참고하셨겠죠. 아, 와서 뭐 그래 풀이 없어 그러면 따뜻한 나라니까 물만 주면은 풀이 자랄 것 아니냐 생각하셨겠죠. 아닙니다. 물론 면적이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그 엄청나게 물을 뿌리고 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예요. 뭐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뭐 사료 좋은 사료 수입해가 쓰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시설을 하고 뭐 아무튼 사람들의 머리는 한계가 요즘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정이 있어도 그런 것을 하시더라도
또 어려운 것이 이 나라의 소고기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에 맞춰서 소가 생산되어 줘야 되지, 지금 시기는, 앞으로는 점점 이 나라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비싼 소고기를, 고기 질이 좋아져 가지고 사 먹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소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장에 이렇게 했느냐, 많이 생각했죠. 저도 시술을 하고 과학적으로 또 사료를 영양분 있는 사료를 준비를 하고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를 덜 움직이게 해가지고 좋은 영양 공급을 시켜서 살을 빨리 찌게 하고 운동 적당하게 하고 치료를 잘 해서 예방 잘 해서 어떻게 빨리 키워가지고 소고기 맛이 좋도록 해서 시장에 착 내놔가지고 수익이 생기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로는 다른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현실로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목장 내 투자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땅 자체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또 시설을 너무 좋게 할 그런 능력도 재정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그래도 현지인들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또 관리면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지금 운영해보고 있는데, 결론은 금기철을 두 번째 맞이할 준비는 소 한 마리가 1헥타르 정도의 면적을 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1헥타르 정도의 초지를 가지고 있는 게 풀이 늘 자랐을 때 하는 이야기고, 금기철에는 어떻게 할 거냐. 금기철에 소 몇 마리만 되면은 어떻게든 풀을 강 옆에 가서 배가와도 되고 풀을 돈 주고 사가와도 돼요. 풀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목장처럼 운영하려고 하면은 평지에서는, 평지 초지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어렵다. 이게 판단이 섰습니다. 결론이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받은 세상 길에 내 눈물을 닦아주려 내 마음을 달래시네. 내 십자가 내가 지는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에 무너져
생지고 기동무가 되생겨 에란 나라 에란 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세상이여 기끌 같은 내 생애라 나 그네 길다 가는다 주님 나를 용접하리